안녕하세요. 스포츠 경영학의 김성덕 교수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포츠 경영학에 대해서 개념도 알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 생겼고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도 알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영 활동을 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그게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요, 스포츠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드웨어 산업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진보적으로 휴먼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적 자원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업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스포츠 인적 자원이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 뭐 지금 대학생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시험을 봤을 텐데요. 그것이 그 대학에 필요한 인재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다. 경영학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그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한 선발부터 뽑아서 그 조직의 직무에 배치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직무 배치를 위한 교육 훈련, 그리고 뭐 경력 개발, 또 나중에는 이제 이직이라든가 교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수업 시간에 보다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접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조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스포츠 조직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우리가 앞선 강의를 통해서 스포츠 조직 구조에 대한 설계와 또 스포츠 조직의 5가지 유형, 또 민츠버거, 또 스포츠 조직 구성원은 결국은 감성 노동자 혹은 노동자로서의 스포츠 조직 구성원을 어떻게 동기부여하고 지휘, 활성화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은 스포츠 조직에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시대상과 좀 안 맞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자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인격적인 이런 거를 자체하더라도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역량을 활용한, 즉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또 소프트웨어에서 또 휴먼웨어라는 사람이 운전하는 그런 맥락의 사람을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인적 자원 관리와 직무 분석이고요. 먼저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스포츠 필드겠죠.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산업 영역 안에 다양한 형태의 인적 자원이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동을 지도하는 영역 안에서는 우리가 흔히 강사라던가 지도자라는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스포츠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스포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동이라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포츠를 통해서 행동을 재수정하고 피드백을 주는 스포츠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린아이들 혹은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대상으로 특정 종목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혹은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보강 운동, 보강 훈련, 뭐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해서 코어 트레이닝까지 이 영역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하고 제공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자, 강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또 세분화하면 뭐 트레이너,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스포츠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업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용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판매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업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스포츠를 필요로 하는 욕구 집단, 뭐 학교라던가요, 아니면 학원이라던가요, 아니면 기업체라던가요, 이런 어떤 단체들한테 영업을 하는 세일즈를 하는 그런 인력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스포츠 모형, 스포츠 산업 모형, 스포츠
교육 모형, 스포츠 지도 모형 등등을 연구하는 스포츠 과학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 나가서 세계적인 선수와 경기를 이룰 때 과학적으로 측정된 측정값에 의해서 역학적인 자세라던가 또 생리학적 기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우리 스포츠 자연과학 연구자 또 실행자 등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본 스포츠 영역 안에서 인적 자원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세계, 나아갈 산업에서는 더 많은 더 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활용 가능한 우리 인적 자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정리해 보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요. 어떻게요?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아울러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관리 활동을 얘기한다. 그래서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는요, 크게 OD와 ID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OD는 바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Organization Develop이 됩니다. 조직 개발이 되는 거고요. 개인의 성장을 위한 이것은 Individual Develop, 개개인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상적인 조직은 개개인이 성장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고요. 자, 그럼으로써 조직의 성과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좀 더 좋은 조직일수록 조직 내에서 조직 학습이라는 걸 시킵니다. 조직 구성원을 선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발된 우리 인원들, 구성원을 더 좋고 더 나게 발전시키는 그런 훈련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데, 아니, 조직 입장에서는 애써서 뽑아서 월급도 주는데 또 그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이직하면 어떡하려고요? 라는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요, 그 조직의 생산성은 조직이 갖고 있는 기술적 자원, 그리고요, 그렇죠, 전략적 자원. 그러니까 기술적 베이스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바로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는 선발, 그 사람한테 맞는 교육 훈련,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는 평가 보상을 한다면 대다수가 이직하지 않는 긍정적인 조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렵나요? 우리한테 가까운 얘기로 한번 좀 해볼까요? 이 색깔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백석대학교에 들어왔잖아요. 아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백석대학교 재학생일 텐데 그 연도가 뭐 2010년이냐 2020년이냐 2030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올 당시에 여러분을 선발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크게는 뭐 수시와 정시로 나눠질 거고 여기에서 뭐 이제 프로테이지가 6대 4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뭐 4대 3대 3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뭐 이게 학생부 교과 뭐 실기 반대로 얘기했어요. 아니면 실기와 학생부 교과와 아니면은 수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비율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의 정체성과 비전에 맞는 선발된 계획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석대 스가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실기 중심, 즉 운동이라는 것을 잘하고 조금 관여도가 높고 능숙한 친구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아갈 방향은 아마도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계획하는, 선발하는 수립 과정을 통해서 운동 기능이 높은 친구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인적 자원 관리의 계획에 의한 첫 번째 실행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뭐 절대 평가 개념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상대적이니까 상대 평가에 따른 채용이 되는 거죠. 선발과 채용. 이 기업에선 채용이 되는 거고요. 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입학, 뭐 합격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와서 여러분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의 과정을 교육받아요. 자, 이걸 회사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훈련과 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한테 맞는 직업군, 그리고 조직에서는 여러분한테 맞는 직무에 배치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대다수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뒤에 가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계획을 쓰려면 훈련과 개발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번 수업에서 우리 수업에서 자꾸 군인 얘기를 하는데요. 군대에 가면 우리가 육, 해, 공 이렇게 하고 육군 있고 해군 있고 공군 있어요. 근데 육군도 또 나눠지고 해군도 나눠지고 공군도 나눠지거든요. 그러고 나눠진 사람들에 의해서 훈련 방법이 같아요. 기초 기본 군사훈련만 갖고 다릅니다. 소위 얘기해서 후반기 이런 것부터 달라져요. 운전병은 후반기 가서 운전 배우고요. 박혁보병은 후반기 가서 포 쏘는 거 배울 거예요. 또 의무병은 후반기 가서 뭐 의료와 관련된 치료 행위를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죠. 훈련과 개발에 의해서 달라지는 개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지향적인 학습을 통한 개발로서 개인의 현재 직무에 초점을 두는 것이 훈련이고 즉각적인 업무에 수행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2학년이라면 3학년이라면 내가 과거보다 얼만큼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스포츠와 관련된 역량을 키웠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개발이라는 것은 이런 현재적인 것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것을 만드는 거예요. 훈련이 현재 직무에 어떤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개발은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 개발 제도, 캐리어 디벨롭 프로그램 CDP를 중심으로 체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제가 과거에 이제 스포츠 과학부 안에서 한 전공에서 그 해당 전공 CDP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무와 현재의 상태를 통해서 무엇을 개발해야 되느냐라는 갭을 만들어서 훈련시켰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럼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4차 산업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비대면 사회에서 운동을 직접 대면에서 가르치는 영역을 뛰어넘어 이제는 네, 그렇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운동 지도가 특정 부분 발현이 되었어요. 또 특히 교육 분야에서 네, e-러닝이라는 영역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스포츠를 잘하고 사람들을 만나서는 가르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온라인 툴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발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학습을 하는 거죠. 학교에서 학습하는 건 교육이지만 직장에서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일수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직 학습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학습은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고 학습된 것이 장기화되면 결국 이게 노하우라는 여러분의 기술로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학습은요. 동기를 부여받을 때 강화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면 반드시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강화될 수 있고요. 또 이 학습을 했더니 내가 급여가 올라가, 내가 직위가 올라가 이런 식으로요. 또 학습은 피드백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조직에 가면 뭐 군대 용어지만 사수, 부사수가 있어요. 제 선임이 있고요. 내가 따라가는 후임이 되는 거고요. 광화는요. 학습된 행동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 광화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보상도 강화의 표현이 되지만 혼나는 것도 강화입니다. 피드백을 주고 심할 썰을 써 아니면 계획서를 다시 써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이 강화될 수 있다. 또 학습은요 빠른 속도로 시작한 뒤 안정세를 이룹니다. 이건 이제 성찰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배운 거를 학기 말이 끝났을 때 한번 돌이켜보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저는 학창 시절에 그렇게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대성할 거예요. 예. 저도 지금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매 학기 수업을 진행하고 한 학기 동안 우리 수업에선 어떤 친구들이 들어왔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게 부족했지 이런 것들을 성찰하면 보다 학습된 성과가 안정화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결국 조직에서는 이런 학습이 직무와 연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은 이런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직무를 찾거나 직무에 대한 전문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평가는 매우 중요한데요. 시험을 보는 게 시험 문제를 맞히는 의미가 있지요. 솔직히. 그런데 사실은 시험 문제보다 더 좋은 건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실제로 계획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업에서는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의 인적 자원, 사람들이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이 평가의 기본은 공정해야 돼요. 공정한 평가가 이뤘을 때 이들은 이탈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는데 쥐기 때문에, 그리고 연공 서열, 소위 얘기해서 뭐 옛날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좋은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무조건 좋은 거야 라는 시스템이면 여러분 세대에서는 다 이직합니다. 이탈해요. 턴오버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못 알아주니까, 내가 평가받고 있다고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 학습이 맞는 조직이고, 또 뭐예요? 평가에 공정성을 기울이는 조직이 좋은 조직이에요. 돈 10만 원, 20만 원을 많이 주는 조직이 좋은 조직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인적 자원 관리의 모형을 체계적이고 안정화적으로 하는 조직이 좋은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직 구성원의 유능한 직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잘한 거는 박수, 못한 거는 개선이겠죠. 자, 잘한 것은 우리 조직 성과에서 지속하는 방법을 찾는 거고요. 못한 거는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무엇을 집중하고 어디에 무엇을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의미이기 때문에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공과 사가 구분돼야지 이 평가가 아주 명확하고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는 구성원을 동기화하거나 상향, 하향,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내는 통제와 리딩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정성입니다.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동일한 직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투입대 결과의 비율을 자신과 비교하여 두 비율이 동일할 때까지 공정성이 존재해. 두 비율 간에 한쪽이 크다, 작거나 할 때는 불공정이 있다고 지각합니다. 자, 불공정은 말 그대로 공정에 반대되는 표현이죠. 그러면 구성원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불공정이 낮을수록 동기 유발은 뭐라 그럴까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자, 불공정성을 감소하는 방법은 투입 방법을 바꾸던가 산출 방법을 바꾸던가 투입과 산출의 의식적인 왜곡을 변화한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지각하고 있는 공정성을 공식화해서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조직 구성원을 리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공정성은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이라는 표현으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분배는 말 그대로 100이라는 수익을 달성했을 때 성과에 따른 분배가 뭐 4, 3, 3 이런 식으로 고르다 이렇게 균형적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절차는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이라는 비용에 비해서 덜 분배받은 30, 30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는 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정성의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 특히 보상이라는 것이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보상에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어요. 이 금전적 보상,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이런 것들은 불만족 요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상의 큰 틀에서 금전적 보상이 높아졌다 한들 불만족 요소가 낮아지진 않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불만족 요소를 컨트롤하는 요인이지
이게 높아졌다고 해서 만족해하는 것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불만족만 낮아진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럼 어떤 것이 보상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이냐? 금전적 보상에 어느 정도의 분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이 깔려 있다면 거기에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 인정, 성취라는 부분에 내면적인 요소들이 직무와 관련돼서 만족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인적자원관리에서 보상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조직을 이탈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급여가 작아서요 라고 하는 거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 정도에서 파생되는 부분이라면 조직을 이탈하는 이유에서 장기 근속자가 떠나는 이유는 비금전적 보상, 내가 조직에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나의 책임이 너무 없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그런 어떤 냉소적이고 이탈되어 있고 방관하는 그런 어떤 만족하는 직무 내용이 감소됐을 때 이탈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헤르츠버그의 투팩터 요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인적자원관리의 마지막 부분일 텐데요. 이제 교체와 이직인데요. 교체는 내가 당하는 거고요. 이직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교체와 이직은 전체적인 인적자원관리에서 매우 부정적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조직에 있는 사람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조직 입장에선 다시 인적자원 계획을 수립해서 선발과 교육과 또 개발과 훈련을 해야 되는 과정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숙련도가 높아진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직장인의 75%는 이직을 원한다. 이직 조건은 연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봉은 결국 이 직업이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다 사라지면서 기존의 이론적인 부분과는 다소 상이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헤르츠베거의 투팩터 요인에서 얘기한 내용 이론에 근거한 직무와 직무 외적인 요인과는 구별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요거는 현상을 나타낸 시장의 반응인 거고요. 앞서서 보여줬던 이 프레임은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교체와 이직에서 조직 입장에서는 교체와 이직이 되면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최초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체는 내가 당하는 거고 이직은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직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이고 교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의 성과와 방향에 맞춰서 또 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해보면 인적 자원관리는 결국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동시에 개인의 발전을 기여하는 활동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아셔야 할 거고요. 인적 자원관리는요. 다른 재무, 생산, 마케팅 관리 또 전략 관리와 더불어 경영학, 전공 분야에서 분류되지만 모든 관리가 사람과 기본되는 특성이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우리 챕터로 여러분 인적자원 안에 보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직무라고 얘기하죠. 자, 직무는요. 직군, 직종, 직무, 직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직무예요. 즉 직무는 일입니다. 하는 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스포츠 서비스업에서 회원을 응대하고 관객을 유지하고 운동을 지도하고 상담하고 또 환경 미화를 하는 것들, 즉 가업 차원의 어떤 그런 의미의 일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직군들이 있죠. 그러니까 직무들의 집단, 일상적인 기능에 따라서 생산, 재무, 인사, 마케팅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직군 내에 있는 직군 간의 포괄적인 집합,
그래서 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 서비스직, 뭐 스포츠 지도직, 스포츠 사무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직, 판매직, 사무직, 지도직 이런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지휘하고 조절 통제하는 거에서 직이라는 게 나오죠. 대리사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과장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던 인적자원 과정 중에 인적자원 관리 과정의 설계를 하고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직무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산업 부분의 전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직무가 무엇인지 분석해야 되는 거고, 스포츠 뭐 재활 트레이닝과 관련된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재활 트레이닝을 필요로 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직무 분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활 트레이닝 센터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재활센터 트레이너를 만들 때 필요한 직무가 무엇인지 그 내용과 성격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첫 번째. 이들 정보를 통해서 이 직무에서 필요한 구성원이 이 조직이 요구하는 일의 내용에 따라서 요건을 정리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직의 합리화를 위한 기초 작업인 것이고 업무 개선의 기초가 되며 채용, 배치, 이동, 승진 등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는 우리 교수님들 중에 교수님의 첫 번째는 강의, 가르치는 업이고요. 둘은 연구, 그 다음엔 학사 지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교수님, 강의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수님, 연구를 꾸준히 하는 교수님은 강의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또 학사 관리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을 관리해주는 그런 직무가 되겠죠. 또 반면에 우리 조교 선생님도 행정을 담당하거나 뭐 장학금을 담당하는 거나 이런 직무가 있는 것처럼 직무는 바로 그런 의미인 거고,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는 그렇죠. 운동을 지도하는 직무가, 컨설턴트는 상담하는 직무가, 재활 트레이너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재활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직무 등을 얘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직의 성과, 생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무 분석이 필요하고, 이 직무 분석은 계층별, 또 직무별, 직무 내용과 자격 요건에 따라서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고요. 결국 이 직무 분석이 인적 자원 관리의 역으로 들어가는 리소스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스포츠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인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직무 분석이 결국 인적 자원을 설계하는 내용의 어떤 기초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도 직무 분석의 순서는 어떻게 또 가야 됩니까? 직무 분석의 정의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요건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